수백 대가 깔려 있습니다. 발에다 움직이면은 엄청난 차량이 줄지어서 쫙 이동하면서 발에다가 이 신발이 다 적십니다. 그 발을 제가 핸드폰에 올리겠습니다. 저 영상에 같이 사진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전부 끄덕입니다. 이게 소문 안 납니까? 3년을 당하고 있고요. 예? 편의점 가서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동전에까지 묻혀서 줍니다. 담배에서도 묻혀서 주고요. 예? 여러분들 이거 소독약 아닙니다. 화학약품입니다. 얘기합니다. 예? 소독약을 동전에 묻히고 담배에 묻히고 물통에다 묻혀서 준다고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의학 상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게 화학 무기가 아니라고요. 예? 끝까지 아니라고 분들은 아니라고 하십시오. 제가 이걸 밝히는 이유는 저는 정치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당 이름조차도 잘 모릅니다. 아직도 우파가 뭔지 좌파가 뭔지 그것도 헷갈립니다. 저는. 예? 좌파가 이쪽인지 우파가 이쪽인지. 예? 그런 사람인데, 예? 제가 정치 목적이 있어서도 아니고요. 예?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저한테 일어나는 만행을, 저한테 있는 바이러스 치료제를 3년 전부터 빼앗기 위해서 이 짓을 하고 있는데요. 제 시간 좀 확인하겠습니다. 네, 너무 길어지면 못 올립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종합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3년 전부터 저에게 있는 바이러스 치료제를 빼앗기 위해서 이 일을 당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는 현 정부에게 맞서 싸우는 사람들하고 제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도 다 차단됐고요. 제가 알고 있는 국회의원 사무실 가도 이들이 다 국정원에서 가서 이 사람 범죄자니까는, 또는 뭐 성범죄자다, 또는 정신병자다, 또는 무슨 범죄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 맞고 제 꼴은 노숙자 꼴이니까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내 얘기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언론에서도 다 차단됐습니다. 경찰서 가죠. 예? 블랙박스, 제가 차량에 있을 때 블랙박스로 다 찍어서 갔는데 다 지웠습니다. EMP로 다 지우고요. 핸드폰, 도청, 감청, 복제폰으로 해서 다 지웁니다. 예? 경찰도 가서 얘기하면은 다 한패입니다. 예? 제가 이 사실을 그 김원구라는 친구랑 같이 저기 중앙검찰청에 고소장도 냈는데 다 기각당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이 두 차례에 걸쳐서 언론에 알리기 위해서 국회에서 당할 차량을 타고 난입을 했습니다. 점잖게 가면은 언론이 저를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주지 않을 테니까, 예? 해주지 않을 테니까 제가 차량을 바리케이드를 부시고 들어가서 언론을 만나기 위해서, 거기는 독립기관이니까요. 대한민국 어느 경찰서를 가고 어느 검찰을 가고 어느 언론을 가도 다 막은 상태인데요. 제가 어디 가서 이 하소연을 합니까? 정부가 이렇게 막고 있는데요. 하다못해 경찰관을 시켜서 약을 쏘고 있고 119 대원을 시켜서 약을 쏘고 있고, 가는 편의점, 마트, 식당 주인까지도 다, 이 주민들, 이 노숙자들까지도 다 시켜서 약을 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상황을 다 얘기를 합니다. 식당마다, 약 쏜 식당 가서 다 얘기합니다. 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이 사실은 밝혀질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정부 사람들이 시켜가지고 약을 쏴놓으라고 밝혀주십시오. 10,000명 이상이 됩니다. 제 얘기를 듣고. 어제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여기 휴게실, 여기 한 100여 명이 앉는 의자가 있고 테레비가 있습니다. 거기 제가 앉아서 이 배터리도 충전시킬 겸 하면 앉아있으면요, 둘러싸고 10여 명의 약을 쏩니다. 그러면 제가 이 물티슈를 가지고 계속 머리를 닦고요, 발에다가 쏘니까요, 비닐을, 발을 제가 신발을 씌워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야만 앉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다 못해 한 군데 정확히 계속 맞으니까요, 누가 쐈는지 압니다. 그분을 보면서 이와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속아서 쏘고 있다. 그 미세 발사장치는 무엇이냐? 정적들, 공산당에서 정적들을 화학무기로 쏘기 위해서 괴롭히기 위해서, 쏴서 괴롭히기 위해서 만든 발사장치가 아니면 그게 무엇이겠냐? 보이지도 않게 물방울이 나와서 정확하게 내 머리통을 맞추는. 여러분들 지금 살인기냐? 현 정부에 돈을 받고 이 짓을 하고 있냐? 여러분들 뿌락지 아니냐 그랬더니, 대한민국에 지금 도로에 모두 VX 깔아놓은 거, 엔진 오일 성분 뭐냐, 이거 VX 아니냐? 아이들 손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갓난아이를 안고 그 짓을 하고 있고, 임산부를 시켜서 이 짓을 시킵니다. 6살 아이한테도 시킵니다. 여러분들 이거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모든 국민들을 다 죽일 참이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요, 저한테 90도로 죄송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가더라고요.
속아서 하겠죠. 또는 알고도 현 정부의 권력의 뒤에 숨어서 자기들은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겠죠.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현 정부의 암살자들이냐 살인귀들이냐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하고 가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약을 맞은 쏜 사람한테 지금 뭐 쏜 겁니까 하고 제가 좀 뭐 쏜 겁니까 물어보면 막 미친듯이 도망가는 영상을 제가 여러 차례 찍어서 올렸습니다. 예? 이 모든 사실을 다 종합해도 아니라고요. 예? 자, 여기까지 제가 이 약에 대해서 증상에 대해서 지금 민간사찰팀 정부가 약품을 테러하는 거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3년간 이 일을 왜 당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면역력이 낮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아스페르기루스증입니다. 한국말로 전신 질근감염증, 곰팡이 기운 때문에 감염이 돼서 면역력이 반대로 낮아지는 그 부작용으로 낮아져서요.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에 시작한 몸이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실내에 있지도 못하고 저는 가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5년 이상 이 병을 겪었는데요. 치료도 어렵고요. 그래서 5년 전부터는 너무 심해가지고 실내에서도 잘 있지를 못합니다. 그 실내에 보면은 원룸에 살았었는데 화장실에 있는 세균, 그 다음에 그 일반 국민 사람들한테 이 옷에도 공기 중에도 곰팡이가 있고 세균이 있고 변기에도 세균이 있잖아요. 일반인들은 괜찮은 세균에도 저는 목숨을 잃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내에도 못 있고 차량에서 5년간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6년 차인데요. 5년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5년간 차량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5년 전부터 너무 면역력이 낮아지니까요. 차량에서 지내면서 비닐을 깔고 지냈고요. 그 옆에 감기 환자만 지나가도 저는 몇 초 만에 수십 배로 그 증상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을 한 게 면역력이 낮아서 항생제는 못 먹고요. 치료도 의사소견으로는 무균실에서 생활하면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근데 왜 엄청난 돈이 들어가니까 제가 돈 15년 이 일을 당하고 있으니까 10년간 뭐 안 가본 병원이 없으면서 비용을 다 소진을 했고요. 그거로는 돈도 떨어져서 이제 차량에서 지내면서 저 혼자 관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바이러스 환자들을 제가 감기, 폐렴, 뭐 결핵까지도 다 경험을 했는데요. 그런 것들은 벌침을 제가 누가 약을 못 먹으니까 자연항생제인 벌침을 맞아라 해서 또 인터넷으로 공부를 해서 제가 몸에 벌침을 맞아가면서 견디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네. 이 자국이 잠깐만요. 예, 찍히고 있는 거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도 끊으니까요. 이 자국이 온몸에 다 있습니다. 그 5년 전부터 그러면서 버텼는데요. 5년 전에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네?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그 병을 겪고부터는 하루에 600대씩 맞았습니다. 벌침을. 그 자국입니다. 다 괴사를 했습니다. 네? 600대를 맞으면요 2시간 3시간씩 기절합니다. 온몸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병을 알리기 위해서,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요,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뭐 보건소도 찾아가고 구청, 시청 찾아가서 이런 이상한 전염병이 돌고 있다라고요. 그때 세상에 5년 전, 6년 전에 세상에 알려진 전염병 방송에 했었습니다. 장복성 결핵이 전 국민한테 돌고 있다라고 100분 토로까지 했습니다. 결핵인데 바이러스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죠. 감기, 결핵, 폐렴, 사스, 메르스 전부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그 공기 중으로 전염이 돼서요, 감기 증상으로 모든 질환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부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특정 바이러스의 지칭이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재 사회에 일어나는 것도 코로나 바이러스인데요, 거기다 코로나 19라고 붙입니다. 왜? 코로나인데,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2019년도에 발생을 했다, 19를 붙인 거고요. 코로나 19라고 불리기 전에 우한 폐렴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이름을 바꾼 거죠. 왜 우한 폐렴이라고 붙이냐. 그래서 이거는 감기 증상을 띠는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2019년도에 발생했다 해서 코로나19로 부르자 해서 이름을 바꾼 겁니다. 설명이 됐죠? 그래서 제가 차량에서 이 바이러스를 이제 3년간 수천 회를 이 국민들한테 번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많게 하루에도 여러 번을 걸렸고 또 벌침을 맞아서 좀 낫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낮아지면은 또 다시 환자 지나가면 또 걸리고. 그래서 이게 6년 전부터 이 바이러스가 모든 국민들한테 지금 코로나로 불린 이 우울증, 무기력, 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치매를 일으키고요. 조울증. 그렇게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요. 이 바이러스는 정신병을 일으키고 또 몸에 피를 썩고 마르고 썩게 합니다. 그래서 눈이 침침해지고요. 피가 썩고 마르니까는 증상이 이 미세혈관부터 나타납니다. 그래서 눈이 침침해지고요. 이빨이 흔들리고요. 뽑히기도 하고요. 귀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명소리가 나고요. 모든 몸에 관절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미세혈관부터 망가지니까요. 피가 많이 필요한 부분부터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지금 관절염이 일어나고요. 또 피가 마르고 썩으니까는 갑상선 이런 데 호르몬 계통에 이상이 와서 갑상선 염, 그 다음에 암으로 발전하죠. 그리고 적혈구 감소증이 지금 전 국민 이루 알 수 없는 적혈구 감소증이 많은 환자들이 일어나고 있고, 집에서 키우는 개와 고양이한테도 지금 그 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피가 마르고 썩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포유류는.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백혈병 환자들이 늘어납니다. 그게 뭡니까? 피가 썩고 마른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일어나는 병은 이유를 알 수 없다라고 의사들이 얘기를 합니다. 예? 즉 바이러스라는 얘기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다라는 건, 원인을 알 수 없다라는 건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이건 바이러스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병이 우울증, 무기력하게지고요. 무기력하고 우울증 없는 건 거의 없습니다. 무기력, 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치매로 치닫게 만들고요. 정신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눈 침침해지고요. 귀에서 이명소리 나고 이빨 흔들리고요. 모세혈관이 망가지기 시작하니까요. 모든 관절염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갑상선 염, 암, 그 다음에 모든 장기에, 모든 전신에 요즘 염증 환자들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장기에 염증이 생기고요. 그것이 종양이 되고요. 암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이 넘쳐나고 치매 환자들이 넘쳐나서 죽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조현병, 전신병 환자들이 넘쳐나서 온갖 식이질환, 살인이 일어나고요. 이것이 5년 전부터 바이러스 때문에 모두 감염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모든 국민이 정신병에 걸릴 수 있습니까? 예?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5년 전부터 이 바이러스가 걸려 있었고요. 저는 그 병을 면역력이 낮기 때문에 차량에서 그걸 경험을 했고요. 3년을 수천 번을 경험을 하면서 치료약을 우연한 계기로 개발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네가 의사냐? 어떻게 바이러스 치료제를 개발하냐?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6년 전에 구제역과 AI 바이러스를 100% 방역하는 장비를 만들어서 박근혜 대통령 때 창조경제타운에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비를 특허를 내가지고 특허증도 갖고 있습니다. 즉 제가 의대를 나오고 전문 바이러스 연구관은 아니지만요, 일반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그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를 개발했다는 건 바이러스의 특성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년간 차 안에서 모든 국민들한테 번져가는 바이러스를 공부를 하면서요, 우연한 계기로 간단한 치료약을, 이걸 먹으면 날 수도 있겠다 해서 치료약을 찾게 됐고, 저는 지금 벌침을 맞지 않습니다. 이 약을 개발하기 전에는 벌침을 600대씩을 맞았었는데 지금은 지금 맞는 자국이 아닙니다. 치료약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개발을 했는데, 우연하게 김원구라는 친구를 만나가지고, 그 친구, 저는 면역력이 낮으니까 아픈 사람을 만나면 그게 바이러스 때문이라면 그 사람의 병이 수분 만에, 수시간 만에 저한테 옵니다.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공기 중으로 지금 전염이 된다라고 의사들이 말을 하고 있죠. 면역력이 낮기 때문에
몇 분 만에 그걸 느낍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우울증과 조현병 10여 가지 증상, 피가 마르고, 그 친구는 온몸이 하얗고요, 팔이 돌아가고, 피가 마르니까요, 중풍기가 오는 겁니다. 요즘 중풍 환자 엄청나게 많습니다. 피가 말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사, 소변, 예? 하루에도 10여 차례 설사를 했습니다. 먹는 걸 다 영양분을 뺍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 근육이 소실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근육이 손실됩니다.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좀비화 돼 갑니다. 예? 하얗게, 예? 그런 증상들을 이 병이 갖고 있고요. 그런 증상들을 일으키고요. 그 친구를 제가 만든 치료약으로 치료를 해줬는데, 이 친구 부탁으로 그 가족들도 모두 아프고 우울증 조현병 치매를 갖고 있으니까 치료약을 달라고 그래서 만들어줘서 그 가족들을 치료를 해줬습니다. 이 치료약을 먹으면 한 달에서 한 달 반 만이면 완전히 치료가 되는데요. 정상인으로 돌아가는데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군요. 형이 지금 치료약을 욕심을 내서 가족들이 가족 회의를 했다 이겁니다. 예? 형의 치료약을 빼갖고 형을 죽일 수도 있다. 형이 몸이 아프니까 나한테, 자신한테, 원고한테 가족들이 물어봤다 합니다. 엄마가 이 사람의 몸 상태가 어떠냐, 면역력이 낮으면 어떻게 하면 괴롭고 어떻게 하면 죽습니다. 이런 것까지 다 얘기를 해줬답니다. 그거를 이용을 해서 형을 죽일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모부가 경찰인데, 이모부가 내가 준 약을 가지고 국과수에 가져갔다. 성분을 알아내기 위해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3년 전에 우울증 조현병으로 사회가 지금 자살사건, 살인사건이 일어나니까요, 국회에서 일주일 만에 통과된 법안이 있습니다. 경찰청하고 정신병원에서 이 환자들을 관리하는 법안이, 쉽게 가두는 법안이 일주일 만에 통과가 됐습니다. 만장일치로, 여야. 그래서 경찰청에서 이 관리를 하는데, 이모부가 경찰인데요, 경찰청에 알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찰청하고 자기들 가족들하고 회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약을 뺏고 날 죽이기로. 예? 왜? 난 가족도 없고 환자고 그러니까 쉽게 빼앗고 차 안에서 약을 만드니까요. 예? 그리고 지금 우울증 조현병 환자들이 넘쳐났는데 치료가 안 됩니다. 치료가 되면 지금 국민들이 다 아프겠습니까? 치료약이 없으니까는 이게 나한테 있는 유일한 치료약이라는 걸 알고 이거를 빼앗기 위해서 계획을 짰다 이겁니다. 전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저한테 왔습니다. 형님 가족들 때문에 형님이 위험하니까 내가 형님 옆에서 지키겠습니다. 곧 가족들과 경찰들이 들이닥칠 겁니다.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며칠 있으니까 진짜 수백 명이 둘러싸기 시작하고, 원고는 한 달 만에 잡혀갔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지금 3년간 이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나는 차량이 있으니까 나는 바닥도 땅도 제대로 못 밟고 다니는 상황이었습니다. 면역력이 낮아서 이 땅에 세균 곰팡이 기운 때문에요. 차량도 고양시에 살았었는데 고양시 7군데밖에 될 데가 없었습니다. 땅바닥에 있는 그 맨홀 뚜껑에 있는 세균 때문에도, 그 다음에 이 가로수의 나무의 곰팡이, 흙의 곰팡이 때문에 차를 아무데 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7군데밖에 될 수가 없었는데, 거기에다가 똥물을 뿌리고 이 약품을 뿌려서 제 발이 다 녹아내렸던 겁니다. 그 사진을 제가 올렸습니다. 그렇게 온갖 만행을 했고요. 환자들을 맨날 보내가지고, 우울증 조현병 환자, 치매 환자, 그 다음에 예? 온갖 환자들을 보내가지고요, 대장균도 뿌리고요, 예? 온갖 세균 다 갖다 뿌리고요. 그래서 제가 아프면 차 안에서 약을 만들어 먹으니까요, 수천 명이 감싸고, 골목마다 사거리마다 민간사찰팀이 다, 이어폰 부대가 다 감싸고, 제가 가게에서 뭐 사서 가가지고 먹는지 사는지, 차 안에서 뭐 만드는지 다 확인하는 겁니다. 둘러싸고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서에 블랙박스로 찍어도 다 지우고요, 경찰서에 가서 애도 다 한패고요. 하다못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구제하고 AI를 방영하는 장비를 만들어가지고 알던 국회의원들 찾아가도 다 범죄자라고 속여가지고 다 차단시키고요. 언론, 상암동의 언론 그 센터에 YTN, MBC 뭐 다 찾아갔습니다. SBS 다 차단당했습니다.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하다못해 청와대 글까지 올렸는데 그것도 지우고요. 예? 그 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까지도 올렸는데 그것도 다 확인할 수 없다라고 차단되고요.
경찰들, 시청 직원들까지 와가지고, 시민들까지 와가지고 약을 뿌리는데요. 그렇게 완벽하게 고립을 시켜서 지금 3년간 노숙 생활을 하면서요, 최대한 알리러 다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도로에, 제가 이동하는 도로에까지 VX를 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동 못하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드는 거죠. 24시간 쇼크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테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그래서 영국구 때 이들이 약을 쏘고요, 제 차량에다가 비닐봉다리에다가 담아서 아이들을, 중학생들을 시켜서 약을 던집니다. 그래서 제가 죽기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온몸에 그 약품에 화상이, 그것도 사진 올렸습니다. 빨갛게 화상이 일어나고요, 바로 녹아내려서 뼈가 보일 정도고요. 그 정도면은 신경이고 뭐고 다 죽기 직전까지 며칠이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허걱대면서 차 안에서. 그때는 이게 VX인지 살인캐스인지도 모르고요, 몰랐었죠.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예? 이와 같은 일을 당하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화학무기 VX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예? 그리고 정보를 수집하다 보니까는 똑같은 증상을 오고요, 이들이 사용하는 방식도 그렇고요. 예? 예. 그래서 차 안에서 죽어가는 거를 며칠을 죽어가다가 눈을 뜨니까요, 앞에서요, 여학생들, 중학생 여학생들, 초등학생 여학생들을 시켜가지고 카메라로 웃으면서 깔깔대면서 저를 찍고 있었습니다. 시켜서 찍은 겁니다. 이렇게 잔악하게요. 예? 잔악하게. 이들이 3년간요, 저한테 해온 만행은요, 하루에도 작전을 3번, 4번씩 바꿔가면서 온갖 작전을 했습니다. 예?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걸 다 말하면요, 여러분들이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밝혀지면 제가 다 밝힐 겁니다. 예, 그리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을 한 게 국회의사당을 난입을 했던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으로 그 영상이요, 제가 난입을 해서 경찰이 바로 와서 체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프다, 차가 계단, 국회의원 의사당 난간 그 바리케이트를 부시고 들어가가지고 난간을 내가 받았으니까요, 목숨을 걸고 간 겁니다. 그 약품 테러를 당해서 죽기 며칠을 죽어 있다가요, 눈 떠서 바로 간 겁니다. 왜?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습니까? 알리고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치매가 전염병 때문이고 저한테 치료약을 갖고 있고, 제가 현 정부가 이것을 빼앗겨서 이런 만행을 하고 있다는 걸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그렇게 들어갔더니 경찰이 바로 체포를 하는데, 그래서 내가 아프다, 나도 인권을 알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인데 앰뷸런스부터 불러달라. 그리고 거기 이제 시민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저 여기 목숨을 걸고 왔습니다. 언론 좀 불러주십시오. 그랬더니 10분 만에 10여 대의 카메라가 왔습니다. 거기서 내가 40-50분을 이 얘기를 똑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생전 처음으로요, 교도소에 수감이 됐습니다. 난생 처음입니다. 그래서 올 3월 5일날 나왔습니다. 9개월 수감 생활을 마치고요, 남부교도소에서요. 거기 남부교도소에서 있는데 새로 오는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당신 동영상이 난리가 났다. 변호사도 얘기를 해주더군요. 당신 동영상이 실검 1위에 떴다, 인터넷에, 네이버에. 그리고 유튜버들이 이거를 다 공유를 하고 있고 9시 뉴스에도 나와서 확인하니까 그렇더라고요. 지금 국민들이 당신 동영상 보고 난리가 났다. 예? 그 영등포에, 그 남부교도소니까 영등포에서 신입이 들어온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 동네는 2명 이상만 모이면 형님 동영상을 틀어놓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경찰서를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이 사람 어디서 숨겼냐, 이 사람 말이 맞다, 뭐가 맞냐, 어떻게 전 국민이 우울증, 조현병, 공황장애를 알 수 있냐, 전염병, 이 사람 말대로 전염병이 맞다. 예? 수많은 유튜버들도 그거를 편집을 하고 올리고 그랬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나와서 확인을 하니까요, 전부 현 정부가 제재를 해서 전부 내린 상태입니다. 예? 예? 그리고 내가 어렵게 2개인가 3개를 찾았는데요, 한 뭐 몇 초 보여줬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뉴스가 앵커가 말을 하면요, 유명한 앵커가 막 얘기를 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신병 의상 그 정신병 그거를 확인하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모함을 했습니다.
자, 제가 정신병 환자면 정신병 환자라고 얘기를 했겠죠. 정신병 환자인지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만 얘기를 한 그 컷만 해서 지금 남겨놨습니다. 나머지는 다 지우고요.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몰아가는 거죠. 정신병 환자라고는 얘기를 못합니다. 왜요? 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정신병 환자가 아닌데 그걸 제가 진단을 받은 적도 없는데요. 예? 그러니까 정신병 환자다라는 얘기는 단어는 안 하고 정신병 증상을 확인하고 있는 중이다, 경찰들이. 예? 그러고 끝났습니다. 그렇게 모함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3월 5일날 나와서요, 교도소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냐. 그래서 나오자마자 원구한테 다시 한번 과거에 전화번호를 했더니 원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가족들 치료해줘가지고 경찰 이모부가 알려가지고 이 사건을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민간사찰을 하게 만든 장본인이고요. 민간사찰을 저를 지키기 위해 하겠다라고 해서 3년 전에 한 달 동안 민간사찰을 당해서 이제 끌려간 거죠. 경찰들한테 끌려가서 이제 뭐 가족이 이거를 한 패니까는 안전하게 들어갔더라고요, 집에. 자기는 안전하게 왔다. 형님 어떠냐? 2년 반, 거의 2년 만에 통화가 된 겁니다. 그 6개월 전이니까요. 형님은 어떠냐? 형 아직도 일을 당하고 있다 그랬더니 놀라는 거예요, 지금. 형님 아직도 그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를 하는 게, 형님이나 우리가 공부한 대로, 자기가 공부한 대로 지금 사람들이 이 병으로 죽고 있고 자기도 코로나를 경험을 했다 이겁니다. 이 병이 커져가지고 서로 합쳐진 것이 코로나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그 정신병원, 요양병원, 병원에서 이 환자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바이러스는요, 요거부터 지금 얘기를 끝내고 요거 바이러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좀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좀 확인하겠습니다. 좀 끊었다가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원구가, 형님 지금 과거에 환자들이 이 바이러스에 5년 전에 감염이 돼서 미미했지만 증상이, 지금은 뭐 우울증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있고 조현병으로 미쳐서 날뛰고 있고 치매로 죽어가고 있고 온갖 희귀질환과 암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가서 우리 가족들 때문에 이 치료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알리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시작한 거니까 제가 그 고소를 다 하고 이걸 세상에 밝히겠습니다 하고 저한테 온 겁니다. 제가 3월 5일날 교도소에 나오고 그 친구를 만난 게 3월 말일 정도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부터 이제 이 민간사찰팀들이 도로에다가 약을 뿌리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둘이서요, 고소장을 냈습니다. 원구는 자신마저도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모부와 가족들과 경찰청을요. 예? 그랬는데 그거 모두 제 거는 기각이 됐고요. 똑같은 내용으로 했는데 원구 거는 원군의 집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주소로. 왜? 집으로 끌어들이려고요. 그리고 저하고 있으면서 이 약품 테러를 당하면서 길에서 노숙을 하면서 한 명한테라도 알리자 하면서 현 정부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만나러 다녔고요. 검찰청에서도 고소도 했고요. 그 다음에 방송 하시는 분들한테도 알렸고요. 그 다음에 김태우 수사관님한테도 찾아갔고요. 김태우 수사관은 현 정부의 이 민간 사찰을 민정수석실에서 있으면서 민간 사찰을 주도했던 인물이죠. 그 뿌락치 사건하고 같이 현 정부가 민간인들, 국민들을 상대로 온갖 만행을 하고 자기네들이 필요한 것을 빼앗고 하기 위해서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이거를 양심선언해서 작년에 1년 동안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뿌락치 사건은 이 민간 사찰 팀을 하던 사람인데 암 환자, 죽어가는 환자에게까지도 만행을 하고 또청 감청 온갖 불법을 시켜서 회의를 느껴서 이건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양심선언을 하게 됐고 돈을 받고 했고, 이 현 정부의 민간 사찰 팀은 각 도시에 지부를 둘 만큼 엄청난 규모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양심선언을 했죠.
저한테 3년간 수십만 명이 왔다 갔다라는 것도 거짓말이 아닙니다. 하루에 많게는 수천 명에서 수백 명이 감싸고 있습니다. 이들 얼굴은 계속 바뀝니다. 3년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밤에도 둘러싸고 이 만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십만 명이 안 되겠습니까? 아니라고 칩시다. 그럼 수만 명은 되겠습니까? 예? 그 정도로 지금 만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상황을 원구랑 지금 당하고 있는데, 같이 있으니까 이 사실이 둘이 있으면은 더 증인이 있으니까 밝혀지기 쉬우니까 약품 테러를 하기 시작합니다. 도로에 깔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원구를 원당에서 만났는데요, 고양시에서. 그때서부터 도로에, 우리가 움직이는 도로에 VX를 살포하고, 그 전에도 이 쏘는 거는 쏴서 미세 발사장치 주사기로 쏘는 거는 했었는데요, 그때서부터 더 과량을 쏴서 경령과 구토와 쓰러지고 막 10여 시간씩 잠들게 하고, 일어나면 또 쏴서 또 쓰러지고, 길바닥에서 땡볕 아래서 열 몇 시간씩 기절하게 만들고요. 이 상황을 만드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여러 차례 올렸었죠. 그리고 밥을 굶으면서 원구랑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여기저기 동두천 의정부 이동하면서요, 사람들한테 알리고 치료를 하기 위해서 약을 만들어서, 둘이 뭐 원구가 노가다도 뛰고요, 제가 뭐 그 블로그, 그 전에 용접사였는데 블로그 이용하는 걸 해가지고 그걸 팔아서 돈을 마련해서 약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 약으로 이제 지인들을 치료하러 다니고 이 사실을 알리러 다니니까요, 지인들 만날 때에도 VX 이 살인가스를 뿌려가지고 거기 참석을 못하게, 만나러 가는 걸 못하게 막기 위해서 길바닥에 쓰러뜨리기도 했고요. 광화문에 가서 알리려고 하니까 엄청난 양을 뿌렸고, 광화문 일대에도 전부 도배를 하고, 지금 부산에까지도 도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이렇게 된 거고요. 원구는 7월 초순께 저랑 약간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들한테 또 납치가 됐습니다. 네. 원구를 납치하기 위해서 민간사찰팀이 둘러싸는 거를 원구의 페이스북에 전부 녹화를 해서 올렸습니다. 그 친구도 핸드폰을 모두 도청을 당하고, 저한테 일어나는, 저하고 원구하고 사우나나 모텔에서 지낼 때 그 사우나 직원들과 사장들까지도 합심을 해가지고 원구를 회의를 시키고 그 모텔의 바닥에 이 약품 희석액을 뿌리고, 또 저의 그 매트 있잖아요, 그 매트를 거기에다가도 우리 밥 먹으러 간 사이에 약품을 뿌리고, 또 수건과 그 사우나 복에까지 약품을 뿌려서 놓은 거를 원구도 다 확인을 했고요. 이게 과량이 넘으면은 약품 냄새를 느낍니다. 그래서 원구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양시에서 모텔에서 있을 때는 차량을 이용해서 뿌린 것과, 그 다음에 그 안에 잠그지 못했을 때는 손님이 잘못 방을 찾아온 척 하면서 문을 열고 몰래 저희 신발과 그 화장실 들어가는 통로에다가 약품을 뿌린 것도 다 확인을 했고요. 물방울까지도. 그 영상을 다 찍어서 올렸습니다. 원구도 그래서 이거를 모든 것을 자기 자신 때문에 일어났고, 저에게 갖고 있는 치료약이 우울증, 모든 국민이 갖고 있는 무기력, 우울증, 공황장애, 치매의 치료약이고, 이것이 바로 합쳐진, 그 바이러스가 합쳐진 것이 코로나이고, 제가 가진 치료약이 모든 코로나의 치료약이라는 것을 밝히고, 이런 활동을 하다가 7월 초순께 잡혀 들어갔습니다. 근데 원군의 가족이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원군은 안전하리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안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부산에 온 것도요, 제 페이스북을 보고 여러 사람들이 문의를 해서 제가 약을 갖고 여기 박광섭이라는 친구한테 약을 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먹자마자 치료가 돼서 이 약이 코로나 약이 맞다라고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 친구도 만나러 제가 약을 주러 여기 왔다가 여기서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정해지면 움직일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도 이렇게 약품을 도배하는 상황이고요. 이것이 지금 모든 국민들한테도, 이 민간사찰팀한테도, 모든 시민들한테도, 또 우파 시민들한테도
그 테러를 하고 있다라는 걸,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민간 사찰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조직 스토킹이라고, 갱 스토킹이라고,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각자의 이름을 붙이고 있지만요, 그것이 전부 현 정부의 민간 사찰입니다. 이들이 아프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도, 요 우파 시민들도 물방울을 맞아가지고 하늘을 보면은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리는데 자신들이 물방울을 맞고 있고 심장마비가 오려고 하고 있고 그렇다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제 얘기를 듣고 맞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파 국민들하고 한테도 이 테러를 하고 있고, 모든 국민들한테 테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기, 이 화학무기로요, 현 정부가요, 어마어마한 사실입니다. 이거는요, 화학무기는요, 유엔에서 핵무기보다도 더 무섭게 제재하고, 전 세계가 화학무기 금지 조약 기구가 있습니다. 핵무기는 쏘면은 어느 나라에서 쐈는지 누가 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지만요, 이 화학무기는 누가 쐈는지 누가 테러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비인간적이고 비인도적인 방법의 살상 무기입니다. 사람을 괴롭히고 죽일 수 있는 그 정도에 따라서 조종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무섭게 제재를 하는데요, 지금 이런 만행을요, 북한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유엔과 미국에서, 유럽 국가에서 당장 대박살을 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정권을 해체시킬 수 있고 불바다를 만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그런데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치주의 국가에서 지금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이 지금 바닥에 이 보도블록에 서울, 인천, 동두천, 의정부, 부산에 이르기까지 모두 뿌려놓은 이 모든 도시의 도로와 도시에 뿌려놓은 이 대리석과 인도와 차도에 뿌려놓은 이 화학무기는요, 수년이 지나가도 이 화학 독성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 보도블록 채취해가지고요, 검사하면요, 바로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요, 그걸 좀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예? 저는 지금 3년간 이 일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노숙을 하고 있고 밥을 얻어먹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알리는 겁니다. 조금 여유 있는 분들이, 예, 저를 좀 도우셔서 이 사실을 밝히면요, 현 정부는 유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제가 뭐 좋은 단어를 지금 약을 너무 많이 맞고요, 너무 힘든 상태입니다. 예? 쉽게 얘기해서요, 전 세계에서 개박살 납니다. 예? 당장 해체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한두 명한테만 쏴도 그럴 텐데요, 전 국토에 VX를 뿌렸고요, 전 국민들한테 VX를 나눠주고 살포하게 만들었습니다. 살인캐 쏴요. 노비 쪽까지도 쏩니다. 제가 중요한 사람을 뭐 우파 관련된 단체를 만나러 가거나 김현재 변호사도 만나러 갔었습니다. 예?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거기에서 VX를 쐈습니다. 예? 쓰러뜨리기 위해서. 너 죽을 수도 있다라고. 제가 이 동영상을 찍으면요, 올리면요, 이 민간 사찰팀이 댓글을 답니다. 너 그러다 끌려간다, 이런 식으로. 너 그러다 끌려간다, 주두새도 모르게. 그리고 또 한 사람 또 댓글을 뭐라고 다냐면, 너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될 텐데, 이렇게 겁을 줍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요, 그래서 내가 뭐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랬더니, 죽어가면서 우리들한테 복종을 안 하는 인간은 없었어, 이렇게 댓글을 단 사람도 있었어요. 민간 사찰팀들이 이렇게 잔악하게 대놓고, 예, 제가 영상을 찍어도요, 대놓고 약을 뿌립니다. 예? 지나가면서 제가 뿌리고 있다라고 영상을 찍어도요, 대놓고 뿌립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에서요, 이렇게 파렴치하고, 이렇게 잔악하고, 예? 이렇게 대범하게, 예? 국민들을 완전히 진짜 바보로 하는 겁니다. 이거 현 정권 지금 20년 장기 집권을 하겠다고 다짐을 했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20년 장기 집권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모든 부분에서 지금 불법이 탄로나고 있고, 모든 국민들이 지금, 수많은 국민들이 지금 현 정부에게 반감을 갖고 있는데요, 도대체 20년 장기 집권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또 문재인이가 2년 전 3년 전부터 얘기한 게 있습니다. 뉴스에 발표를 했습니다. 언론에. 우리나라에서요, 예? 블록버스터급 제약이 만들어질 거다라고요. 어떻게 장담을 합니까? 블록버스터급 치료제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개발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될 거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그렇게 될 거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블록버스터급은 전 세계를 무대로 하는 치료제를, 병이고 치료제를 말하는 겁니다. 즉 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치매 전 세계인들이 앓고 있고요. 이 코로나 전 세계인들이 앓고 있습니다. 그 치료제를 확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개발을 하거나. 개발이라면은 어떻게 장담을 하겠습니까? 확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딘가에 치료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꿔서 얘기를 하면요.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한테 있는 치료제를 빼앗고 있고 엄청난 인원과 엄청난 작전으로 빼앗고 있으니까 이건 반드시 빼앗을 수 있을 거라는 장담을 한 겁니다. 뉴스를 찾아보십시오. 네? 이 엄청난 만행을요, 여러분들, 현 정부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한테 치료제를 이런 식으로 강탈을 해가면 20년 장기 집권 하겠죠. 20년만 하겠습니까? 전 세계인들한테 존경을 받겠죠. 저는 이들한테 3년간 제 핸드폰을 도청 감청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수천 번 했습니다. 어제도 하고 그저께도 했습니다. 단 한 명만 와서 나한테 도와달라고 그러면 약을 주겠다,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한테 하는 행동이, 만행이 세상에 밝혀지는 게 두려울 테니까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약을 주고 알려주고 내가 한강에 투신을 하겠다. 단 여러분들이 한 명만 와서 도와달라고, 정상적으로 도와달라고 하면 약을 알려주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해서 떼강도짓으로 해가지고 살인으로 해가지고 뺏어가려고 그러면 절대로 알려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거를 3년간 수천 번 했습니다. 그 얘기할 때마다요, 더 난리가 납니다. 어린 반푼의식도 없다. 어? 너 죽기 싫으면 우리 턱주가리에다 갖다 바쳐라 이거죠. 무릎 꿇고. 그거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 시점까지. 여러분들 이거 밝혀지면 난리가 납니다. 네. 전 세계에서 난리가 나고요. 현 정부 해체됩니다. 당장. 자,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고요.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울증, 조현병, 공황장애, 침. 예, 여러분, 저 박장입니다. 제가 영상을 찍다가 아까 저 중단을 했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점심을 놓쳤어요. 놓쳐가지고, 부산역인데요. 네. 이 계단에 제가 여기 주로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센터라고 여기서 한 300m, 400m 가면은요, 노숙자들이 가면은 이렇게 물품도 지원해주고, 식사도 이렇게 군용 비상식량도 주고 그러거든요. 제가 오늘 거기 가가지고 이들이 발에다가 약을 하도 뿌리니까요. 이거 보십시오. 지금은 많이 낮은 겁니다. 이 양말도요, 제가 이틀 3일에 한 번씩 갈고요. 이 깔창도 깨끗합니다. 예.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발이 높습니다. 예. 발도 닦습니다. 근데 발이 이렇게 녹아요. 예. 약에. 양말이 이렇게 깨끗한데요. 이 상처에서 나온 진물이고요. 발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신발에다가 이렇게 뿌리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소망센터에 가서 거기서 양말도 좀 그런 거 물품을 지급해 주더라고요. 여기 노숙자분이 알려줘가지고 지급을 받아왔는데요. 가는 길에도 뭐 수십여 대의 차가 길에서 발에다가 약을 뿌렸고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신발하고, 여기 보시면요, 신발하고 마스크하고 물하고요, 그 다음에 비상식량 2개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 면역력이 약하고, 이거 화학 무기이기 때문에 면역력이 제가 더군다나 약하다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기 때문에 더 잘 느끼거든요. 이거를 만졌는데 여기에서 VX가 엄청난 양이 발라져 있습니다. 지금 제가 소방센터에 갔을 때요, 여기 노숙자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젊은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 앞에
나를 따라와서 미리 와 있었어요. 와 있었으면서 거기 소망센터에 있는 직원하고 둘이 제 앞에서 담배를 피면서 여기다가 가방을 메고 약을 뿌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물건을 받으면서 제가 조금 의심을 했었어요. 그 전에는 괜찮았었습니다. 거기서 계속 그 비상식약도 갔다가 먹고 오늘 점심을 못 받아서 비상식약을 먹었어요. 어제 받은 걸로. 그런데 그게 이제 먹었으니까 오늘 좀 받으려고 그걸 받으러 갔는데, 그렇게 약을 뿌리고 그 사람이 와서 여기 노숙자 책임지는 사람이 가서 거기 소망센터 직원하고 둘이 담배 피면서 얘기하는 척 하면서 나한테 약을 뿌리길래 제가 의심을 좀 했었습니다. 이 물건을 받으면서 물건에도 이들이 소독약이라고 속여가지고 발랐겠구나 의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받았는데요, 받았을 때 그 약품이 느껴져서 그 도시락을 받았어요. 그 비상식약을, 그 박스가 있거든요. 그 박스는 제가 버렸습니다. 버리고요, 제가 항상 이 비닐을 갖고 다닙니다. 보시면요, 비닐이 많은데요, 이럴 때를 대비를 해서 제가 비닐을 항상 갖고 다닙니다. 어제도 이런 식으로, 이게 전부 비닐인데요. 그래서 그 식량은 제가 박스를 뜯어버리고 물티슈로 닦고 비닐에 싸서 이 가방에다 지금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꺼내기가 좀 그렇고요. 이따가라도 내일이라도 먹으면서 한번 확인을 하고 먹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마스크하고 이거는 제가 여러분, 제가 이게 좀 녹화 중에 녹화를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됩니다. 녹화 중에 민간사찰 팀들이 핸드폰을 문자를 보냅니다. 코로나 이런 거 해가지고 알림으로 해가지고 보내면요, 지금 녹화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약도 뿌려가지고 오늘 여러 차례 구토도 하고, 또 녹화 프로그램으로 녹화하는 거는 서너 차례 지우기도 하고 이들이. 그래서 지금 녹화하는 것마저도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요, 다시 지금 녹화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여기서 있다가 점심을 시간을 놓쳤어요. 배식 해주는 시간을 놓쳐가지고. 제가 저기 부산역입니다. 여기 10월 13일인데요 이거 전 동영상이랑 겹쳐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소망센터라고 여기서 한 300m 정도 옆으로 가면 있는데요, 거기에 여기 노숙인들이 가면은 물품도 나눠주고 급할 때 비상식약도 주고 옷 같은 것도 좀 챙겨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노숙자분이 그렇게 알려줘가지고 제가 오늘 그 비상식량하고 신발에 이들이 약을 하도 뿌리니까요, 신발도 하나 제가 받아왔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마스크랑요, 마스크, 물, 신발, 그 다음에 이 가방 안에는 그 비상식량 2개를 주는데요, 그거를 지금 제가 받자마자 손에서 느껴지는 게 VX가 느껴져요. 제가 이거 3년을 민간사찰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느낌을. 그래서 거기 박스에서 VX를 발라놓은 느낌이 오자마자 박스를 뜯어서 물티슈로, 제가 갖고 다니는 이 물티슈로 닦아가지고 봉다리에다 싸서, 저는 봉다리를 항상 이렇게 갖고 다닙니다. 여러 개. 이런 일에 대비를 해서 봉다리에 싸서 이 가방에 식량은 넣어놨습니다. 그거는 제가 나중에 또 먹을 때 돼서 확인을 해가지고 먹든지 버리든지 할 건데요, 이 지금 신발하고 마스크하고 물에요, VX를 이들이 뿌려줬어요. 지금 제 발이요, 보십시오. 저는 양말하고 깔창을요 3일에 한 번씩 갑니다. 발도 꼭 샤워를 하거나, 샤워를 못할 때는 물티슈로라도 한 10번씩 닦아가지고, 왜 이들이 계속 이 약품 테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양말도요 깨끗합니다. 깨끗한데 이거는 상처에서 나온 진물이지 자국 하나 없이 이렇게 저는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도 발이 이렇게 녹습니다. 녹아내립니다. 여기 다 썩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들이 제가 발에다 뿌린다고 그러는데,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고통을 주고요. 그래서 제가 신발을, 이게 지금
한 두세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신발이. 그래서 약도 너무 많이 배어 있고 그래가지고 이걸 좀 갈고 싶어가지고 신발을 하나 받아왔는데요. 제가 이 신발을 풀어가지고요 만져보니까요, 신발 안에도 VX를 엄청나게 뿌려놨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봉다리에도 그렇고요, 안에 건 내가 뭐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에도 VX를 발라서 줬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걸 지금 마시고요, 목이 말라서 이거 한 병을 다 마셨는데요, 이걸 마시고 지금 제가 30분 가량을 정신을 의식을 거의 잃다시피 하면서 여기 지금 여기서 쉬고 정신이 지금 다시 좀 돌아와서 이 영상을 찍는 겁니다. 제가 그 소방센터 갔다 온 지 한 4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찍는 건데요, 물을 먹고 한 30분 쓰러져 있다가요, 제가 소방센터 갈 때요, 여기 지금 노숙인들이, 정부 사람들이 와가지고 노숙인들한테 속여가지고, 노숙인들도 저한테 약을 뿌리고 있는데요, 살인가스를요, VX를 여기 관리인들이 전부 여기 도포를 해놓고요, 바닥에. 그 영상을 지금 찍었는데요, 앞에. 지금 여기 노숙인들 중에서 좀 젊은 사람이 좀 이렇게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제가 가니까는 거기 와 있더라고요. 와 있는데, 여기 노숙인 중에 대표라고 이제 칭하겠는데, 그 대표 젊은 친구가 와 있는데 거기 소방센터에 가 있더라고요, 내가 가니까. 근데 그 친구가 그 소방센터의 직원하고 같이, 이 물품 나눠주는 직원하고 같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느낌이 이상해서 거기 가면서도, 여기서 한 400m 500m 거리인데요, 가면서도 수십여 대 차량에서 약을 뿜어가지고 제 발이 약품에 젖은 상태였고요, 맞기도 하고요. 그 상황에서 그 친구가 와 있으면서 그 친구가 그 소방센터 직원하고 제 앞에서 담배 피면서 가방을 여기 하나 메고서 제 발에다 약을 뿌리더라고요. 그때 제가 물품을 얘기를 해놨었는데, 이거 받아도 여기에 약을 뿌렸겠구나 라는, 이들이 지금 3년간 저한테 민간사찰을 하면서 약품 테러를 해왔기 때문에 5만 가지 방법으로요, 여기에도 당연히 발랐겠구나 하고 느낌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혹시나 한번 받아보자 그래서 받은 건데, 그러니까 이 노숙자 이 대표는 여기 정부 사람들이 지금 나한테 소독약이라고 속여가지고 줬겠죠. 예? 그거를 또 내 물품에 바르기 위해서, 이거를 못 신게 하기 위해서, 또는 신어서 아프게 하기 위해서, 고통을 주기 위해서 거기 소방센터, 그 노숙인들 지원하는 소방센터에까지 가서 약품을 전달을 하고, 그 약품을 이 물품에다가 VX를 뿌려서 지금 준 상태입니다. 물에도, 물병에도, 물은 딴 물은 안 주니까요, 여기 쇠물을 줬으니까 제가 따서 먹었는데요, 거기에도 발라져 있었고요. 그래서 물을 먹고 제가 한 30분간 거의 쇼크 상태로 있다가 지금 좀 깨어나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발도 지금 열어서 여기 봉다리에도 묻어 있었는데 안에는 혹시 괜찮을까 하고 열어가지고 신발도 다 만져봤더니요, VX를 엄청나게 뿌려놨습니다. 마스크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제가 여기서 만약에 여기 이동한 지 2-3시간 반나절 정도 되면 이 주위의 편의점에 마트, 식당까지 전부 물품에 담배, 물병, VX를 발라 놓는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종업원들이 저한테 사장이나 종업원들이 저한테 약품을 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지금 이 소망센터라는 이 노숙인들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센터에까지, 그 물품에까지 VX를 발라가지고 이렇게 지금 저한테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정부의 만행이 어디까지인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는 지경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들이 이거를 찍으면요, 문자를 보냅니다. 정부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보내는 알림 문자를 보내서요, 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확인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요, 조금 아까도 이걸 한번 찍었었습니다. 근데 문자가 오면서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영상에서 이제 다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거는 뭐냐면은, 이것도 영상을 찍었었는데 이들이 지워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그 5년 전부터 5년 6년 전부터 제가 면역력이 낮아서 여기 벌침을 다 맞아가면서 차 안에서 생활을 하면서 국민 여러분들한테 걸리는 우울증, 무기력, 공황장애, 조울증, 치매 이렇게 치닫아서 지금 10대들도 치매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또 몸에 피를 쏟고 말리게 해서 눈이 침침해지고 이빨이 흔들리고 뽑히고 잇몸이 망가지고 귀에서 이명소리가 나고 모든 관절들이 염증이 생겨서 관절염이 생기고 젊은 사람들도 관절염이 다 지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피가 썩고 마르는 거라 그 지금 적혈구 감소증 환자들이 넘쳐나죠. 이유를 알 수 없는 백혈병 환자들도 넘쳐나고 피가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 개까지도 포유류까지도 이거는 바이러스는 전염이 되거든요. 공기 중으로. 그래서 지금 개와 고양이에게도 적혈구 감소증 병이 확산이 되고 있는 이유가 그래서입니다. 그리고 이 피가 마르고 썩는다라는 거는 현대의학으로 염증이라고 표현을 하면 되는데요. 요즘 사람들 몸에 염증이 엄청나게 거의 모든 수많은 사람들이 염증을 호소하고 있고 수많은 질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피가 썩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또 발생하는 게 온갖 희귀질환이요. 갑상선 같은데 피가 많이 필요하고 또 호르몬 계통 이런 거는 이 진액이라든가 피 이런 게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데부터 염증이 오고요. 암으로 발생하고요. 이런 호르몬 계통이 망가지니까 정신병도 오고 모든 희귀질환이 오기 시작하고 피가 썩으니까요. 그래서 연예인들도 지금 모두 희귀질환으로 죽고 있고요. 치매로 죽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집집마다 두세 명씩 치매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피가 염증이 썩으니까 염증으로 그러니까 몸에 10대 이하의 아이들에게도 지금 염증과 수많은 다발성 용종과 그게 발전해서 암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10대 이하 아이들도요. 과거에는 암이 걸리면은 수술을 하고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만약에 폐암에 걸렸다 그러면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어느 정도 치료가 됐는데요. 요즘은 이 피가 전부 염증으로 썩고 있기 때문에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여기를 폐암을 치료하면은 척추암, 뇌암 전부 장기로 온 몸으로 전이를 하는 이유가 온몸에 바이러스 때문에 피가 썩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바이러스가 서로 합쳐진 게 몸속에서 바이러스가 커져서 그것이 또 공기 중으로 합쳐진 게 코로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병원, 그 다음에 그 정신병원, 요양병원에서 많이 발생하죠. 전 세계에서. 지금 약을 또 뿌렸습니다. 아까 좀 아까요. 이거는 화학약품이라 뿌리고 나서 아주 정밀하게 계산해서 만든 거라 금방 알아차리지도 못하고요. 증상이 오면은 조금 늦게 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 우울증, 조현병, 공황장애, 치매를 일으키거나 그래서 이 환자들이 이 바이러스가 5년 전부터 감염이 됐고요. 그것이 몸에서 커져가지고 몸을 우울증, 조현병, 치매를 일으켜서 병원에 갇히게 되면은요. 정신병원은 완전히 폐쇄병동이거든요. 공기도 안 통하고 거기 심한 환자들이 여러 명 있고요. 거기서 또 공기 중으로 서로 합쳐지면 이게 코로나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병원과 정신병원, 요양병원에서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조현병, 치매로 입원을 했는데 거기서 진짜 치매로 치닫아서 밥도 못 먹을 정도, 혼자 못 먹을 정도가 되면 요양병원으로 옮겨집니다. 더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합쳐진 게 코로나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사람들한테 5년 전부터 번져갔던 그 바이러스가 모든 국민들에게 우울증, 무기력, 조현병, 공황장애, 조울증, 치매를 일으키고 온갖 희귀질환과 암으로 죽어가는 병이 걸려서 지금 약 2-3년 전부터 모든 국민들이 그 병을 앓고 있고요. 그 바이러스가 서로 또 전염이 돼서 합쳐진 게 코로나라는 얘기죠. 그리고 5년 전, 6년 전부터 전 국민한테 이 바이러스가 전염이 됐다라는 거는 이미 알려진 상태입니다. 그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요거 제가 끊었다 하겠습니다.
또 이들이 장난쳐서 끊을 수가 있으니까요. 예. 5년 6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전국에 그 잠복성 결핵이 전국 국민들한테 번지고 있는데, 이것을 전 국민들한테 이 독한 결핵약을 먹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를 100분을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의사들하고 정부 보건복지부인가요? 그 직원들하고 그런 100분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론을 내린 게, 고등학생들, 전국의 고등학교에다가 약을 배포해서 고등학생들을 먹여서 이 맥을 끊자. 그러지 않으면 이거 큰일 난다. 전국으로 다 번진다. 그때 장복성 결핵인 줄 알고 있었던 그 바이러스가 바로 전 국민이 앓고 있는 무기력 우울증 공황장애 치매를 앓고 희귀병과 암으로 죽게 되는 그 바이러스고요. 그 바이러스가 몸을 숙주로 삼아서 커져서 또 서로 전염된 게 코로나입니다. 예? 자,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는, 코로나라는 그 명칭은요, 감기, 폐렴, 결핵, 사스, 메르스 모두를 코로나라고 부릅니다. 코로나에 포함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포함되는 질병입니다. 코로나라는 거는 어느 특정한 질병이 아닙니다. 감기와 같이 공기 중으로 전염돼서 증상을 일으키고 폐렴이나 결핵이나 이렇게까지도 진화할 수 있는 거를 점점 더 커질 수 있는, 어떠한 증상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그 바이러스를 모두 코로나라고 부릅니다. 원래 우한 바이러스에서 우한 폐렴이라고 불렀었죠, 처음에는. 근데 중국에서 반발을 했죠. 이게 왜 우한 폐렴이냐. 그래서 코로나로,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니까 코로나인데, 거기다 2019년도에 발생했다고 그래서 코로나19로 이름을 붙인 겁니다. 즉, 지금 코로나19도 감기와 같은, 기본적 바탕은 감기와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거죠. 즉, 결핵, 폐렴 같은 종류의 바이러스라는 거죠. 예? 그래서 6년 전에 전국에 번졌던 그 결핵으로 알았던, 결핵이라고, 잠복성 결핵이라고 생각해서 전 국민한테 걸리고 있으니까는 전국의 고등학교에다가 결핵약을 먹여야 된다라고 정부에서 100분 토론까지 했던 그 바이러스가 지금의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면역력이 낮아서 6년 전부터 그 세균 바이러스를 피해서, 이 몸에 보시면 이게 벌침 자국입니다.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에 취약한 몸이 됐습니다. 남들보다 민감한 몸이 된 거죠. 그래서 실내에 있지는 못하고 차 안에서, 제가 고양시에 사는데요, 차 안에서 6년간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안에는 그 화장실과 세탁기가 있고, 일반인들이 공기 중에 있는 이 이불이나 이런 데 있는 곰팡이, 세균 이런 거에도 저는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어서 아스페르스 길루스증이라고 전신 진균 감염증, 곰팡이균으로 감염이 돼서 면역력이 낮아지는 질병인데요, 이대 목동병원에서 그 무균실에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는 소견을 받았지만, 제가 여기 가족도 없고 이게 15년 이상이 된 상황이라 돈도 없고, 그래서 차 안에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화장실이고 세탁기, 세균을 피해서요. 그리고 고양시에서 차 안에서 지내면서 주민들한테 번져가는 이 병을 알게 됐던 거죠. 초기에는 차 안에서 지내면서 감기 환자만 지나가도, 차 옆으로 지나가도 저는 수십 배를 몇 분 만에 그걸 겪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6년 전에는 지금 이 무기력 우울증 공황장애 치매를 일으키는 이 바이러스가 전염되고 있었던 거죠. 그때서부터 저는 몸으로 그걸 느끼고 3년간 세상에 알리기를, 뭐 보건소, 시청, 구청 다 가서 알리면서, 환자들한테 병원 가보라고 알리면서, 매번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렸다가 벌침을 600대 맞아가면서 또 저하시키고, 낫지는 못했습니다. 그 바람에 여기 이게 벌침을 맞은 자국입니다. 괴사를 해가지고 하루에도 600대씩 맞으니까요. 그 고통을 참아가면서 3년을 버티다가 3년 만에 제가 치료제를 개발하게 된 겁니다.
아까도 전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 이전에 AI하고 구제역 바이러스를 100% 방역하는 장비를 개발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 때 창조경제타운에서 대통령 상도 받았고 그 특허도 냈었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의학적으로 공부를 심도 있게 정상적인 공부를 대학 공부를 한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혼자 그 바이러스에 관한 공부를 혼자 좀 많이 했었습니다. 되게 그렇게 기회가 돼가지고 그래서인지 모르게 우연하게 이제 이 치료제를 개발을 하게 됐는데 이것이 원고의 가족을 통해서 원고를 치료하고 그 가족들을 치료해 주니까 그 가족들을 통해서 경찰청에 알려져 가지고 이 경찰청에서 이 약을 뺏기 위해서 3년간 민간 사찰을 지금 이 만행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정부는 모든 국민들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지금 이 질병은 돌고 있거든요. 네. 무기력 우울증 공황장애 치매 그리고 코로나마저도 이 치료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3년간 모든 전 세계인들을 죽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예. 잠시 끊었다 하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 서가지고 여기 뒤에도 이렇게 여기 지금 노숙자들인데요. 노숙자들인데 이제 그 약품을 계속 저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약을 뿌립니다. 도망가죠. 예. 그래서 지금 영상을 끊었던 이유가 머리에다 쏴가지고요. 지금 기억력이 저하되고 그랬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닦았습니다. 닦고 지금 보니까는 느낌 이상해서 보니까는 이렇게 둘러싸고 약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5년 전부터 5, 6년 전부터 그 전 국민들한테 잠복성 결핵으로 알고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이 됐고요. 무기력 우울증 공황장애 치매와 온갖 희귀질환과 암으로 죽어가고 있는 와중에 몸에서 그 바이러스가 커진 거죠. 그래서 그런 증상이 일어나는 거고 그것이 또 서로 합쳐지고 더 커져서 코로나가 된 겁니다.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에서 우한에서만 발생한 게 아니고 전 세계에서 발생이 됐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죠. 많은 국가에서요. 예? 우한에서만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예? 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우한에서만 발생한 게 아니고 현재 그때는 그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명칭이 없었습니다. 전 세계 유럽 국가에서 발생을 했을 때 이름이 없었죠. 너무 이거는 심각한 바이러스였으니까. 근데 환자들은 존재를 했는데 그 보고서나 기록이 다 남아 있었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에서 그게 대거 발생을 해서 거기서 이제 이름이 지어진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그래서 지금 나중에 비교를 해보니까는 이게 전부 전 세계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전부터 환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었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울증, 조현병, 공황장애, 치매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합쳐져서 전 세계에서 환자들이 발생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가 생화학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상황을 이 얘기를 모르는 사람들은 생화학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건립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설계는 그 바이러스는 4급 5급의 이상의 바이러스를 연구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 설계해서 만든 바이러스입니다. 그 설계는 프랑스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중국과 미국과 합작으로 연구를 했던 바이러스 연구소입니다. 어떻게 거기서 미국과 중국과 프랑스가 합작으로 생화학 무기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전 국민이 걸려있는 6년 전부터 걸려있는 5년 전이라고 칩시다. 5년 전부터 걸려있는 그 바이러스를 연구하기 하기 위해서 합작으로 전 세계에서 합작으로 이렇게 와서 지금 또 뿌리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저 사람 저 노인네 지금 일주일째 저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뿌립니다. 그 앞에 가방을 메고요. 전 동영상에서도 한번 찍었는데요. 그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뿐만이 아니고 4급 5급 5년 전부터 4급 5급 이상의 바이러스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소를 전 세계에서 수많은 국가들이 이렇게 서로 합작을 해서 그 연구소를 세워서 바이러스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빌 게이츠도 5년 전부터 바이러스 연구를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그 모든 제약회사, 모든 국가의 제약회사들 5년 전부터 정부에서 전액 지원을 해가지고 바이러스 연구를 시작했고 뭔가 치료제를 개발하라고 오다가 내려왔었습니다. 즉 국민들만 모르게 정부와 유명인들과 제약회사들은 5년 전부터 똑같이 약속이라는 바이러스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5년 전부터 잠복성 결핵으로 발표를 했던 그 바이러스가 전 국민들한테 걸려있다는 걸 알고, 이 바이러스가 점점 커지고 합쳐지면은 또 전염이 공기 중으로 전염되니까요. 정부는, 각국 정부들은 아직도 공기 중으로 전염된다라고 발표 안 하죠. 그런데 의사들이 지금 나서서 발표를 하죠. 전 세계 의사들이 합동으로 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공기 중으로 전염된다고 그러죠. 이것도 거짓말을 치고 있는 겁니다. 왜 모든 거짓말을 칠까요? 어? 사실대로 밝히면요, 전 세계가 공황에 빠질 테니까요. 그래서 5년 전부터도 알리지 않고 각국이 긴밀하게 바이러스 연구소를 설립해서 5년 전부터 연구를 했고, 유명인들, 그 정부와 긴밀하게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빌 게이츠와 또 수많은 몇몇의 재산가들이, 이 사람들 지금 여기까지 왔다가 돌아갑니다. 약 쏘고 여기까지 왔다가 딱 쏘고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일리 안 지나갔습니다. 각국이 긴밀하게 연합을 하고, 유명인들은 거기 정부와의 정보를 알 수 있으니까요. 또 빌 게이츠 같은 건 사람들은 거대한 막대한 재력을 갖고 있고 혼자서도 진행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만 알고서, 제약회사들만 알고서, 그렇게 세부류만 알고서 국가들은 알고 있으면서 알리지, 국민들한테 공황이 오는 걸 생각해서 알리지 못하고 5년 전부터 모두 바이러스 연구와 치료제를 개발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니라면 무슨 다들 점쟁이들입니까? 무슨 갑자기요? 왜 바이러스 연구를 시작했습니까? 5년 전부터 전부.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들이 2년 전부터 바이러스를 합쳐서 어떠한 상황이 오는지 확인을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발표를 했습니다. 팬데믹이 올 거라고. 전부요. 예? 자, 어떤 바이러스인지 모르는데 왜 팬데믹이 온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전 국민이, 전 세계인들이 걸려있고, 그것이 또 공기 중으로 감염돼서 합쳐지면은 어떠한 상황이 오는지 실험을 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팬데믹이 온다라고 얘기한 거고, 그건 100% 맞는 얘기고요. 왜? 다 감염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전 국민들이 우울증, 조현병, 공황장애, 치매를 앓을 수 있습니까? 예? 인류가 무슨 정신병 뭐 집합소입니까? 예?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 이 모든 걸 종합해서요, 제가 가지고 있는 약이 그 모든 바이러스의 치료제임을 여러분들한테 알리고요. 현재 문재인 정부는 3년 전부터 원고의 가족을 통해서 이 치료약을 있는 걸 알고서 빼앗기 위해서 저에게 온갖 만행을 해왔는데, 약품 테러도 해오고, 지금은 도로에까지, 또 우파 국민들에게까지, 또 민간 사찰팀, 일반 시민애들 손에까지, 아이들과 임산부들의 손에까지 미세 발사체를 손에 쥐어주어서 저에게 쏘게 하고, 우파 국민들한테 쏘게 하고, 현 정권 20년 장기 집권을 약속하면서요. 예, 시간 이제 메모리가 얼마 안 남아서 시간을 한번 확인했습니다. 장기 집권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장기 집권을 한단 말입니까? 모든 부정들이 밝혀져 가지고 국민들이 지금 등을 돌리는 상황에서 어떻게 20년 장기 집권을 약속한단 말입니까? 바이러스 치료제가 이 사람들 손에 들어간다면은 할 수 있습니다. 예? 전 세계인들한테 존경을 받을 것이고요. 모든 국민들은 현 정부를 신임을 할 것이고요. 맞죠? 자, 거기에 뒷받치는 데는 얘기를 제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2년 전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방송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예?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치료제를 우리나라에서 개발할 것이다라고. 뉴스 찾아보십시오. 블록버스터급 치료제라면 뭡니까? 전염병입니다. 그거 말고 뭐가 있습니까? 이 치료제가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나올 거다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부강한 나라가 될 거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장담을 합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다 개발을 하고 있는데도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그게 개발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미 저에게 있는, 3년 전부터 저에게 있는, 저는 환자고 혼자 가족도 없이 이 노숙을 하고 있고, 차 안에서 아파서 차 안에서 지내면서 차 안에서 약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치료하고 다녔습니다. 지금도 치료하러 여기 온 겁니다. 여기서 박광섭이라는 친구가 페이스북으로 연락이 와서 치료약 좀 달라고 먹어보자고 해서 약을 가지고 와서
먹고서 그 친구가 먹어보고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맞다고 하고 지금 그 페이스북에 올리는 입장입니다. 문재인이가 2년 전부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저한테 있는 걸 알고 대한민국에 있는 걸 알고 쉽게 뺏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 발표를 한 것입니다. 예? 예?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도 그 약을 지키고 있고요. 또 이렇게 둘러싸여서도 사람들을, 제 영상을 몇 개월간 보신 분들은 알지만 동두천, 의정부, 인천, 미국에서 온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만나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밥을 뭐 하루에 컵라면을 2개씩 먹으면서 돈을 쪼개서 약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요. 지금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우중 조현병 공황장애 치매 또는 코로나 또는 희귀병 암으로 죽어가고 있으니까 이제는, 과거에는 제 말을 안 들어줬는데 이제는 들어주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일을 이렇게 둘러싸여서도 약을 계속 맞으면서도 노숙을 하면서도 저는 뭐 죽을 때까지 이 일을 해나갈 겁니다. 그리고 뭐 제가 또 짐작할 수 있는 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만 나머지는 또 나중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왜냐면은 이 영상을 뭐 짧게 뭐 VX 뿌린다고 왜 뿌리냐, 뭐 당신이 갖고 있는 약이 뭐 언제 만들었냐, 그게 왜 코로나 치료약이냐, 하도 질문들을 많이 하시니까 이거를 한꺼번에 다 해서 이해가 가게끔 길게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좀 끝까지 좀 잘 보시고, 제 말이 이 사실을 참 이거를 인정하기가 지금은 굉장히 힘드실 텐데, 제 얘기가 어느 한 부분에서라도 사회에 나와 있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사실에 대해서 빗나가는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아 떨어지는 얘기입니다. 즉 제 말씀이 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고서 제가 이걸 어떻게 다 맞춥니까? 퍼즐 맞추듯이. 예? 여러분들 깊은 통찰력으로 잘 좀 이해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금 김정은이도 코로나로 그러고, 아베도 코로나로 그러고, 트럼프도 코로나고요. 전 세계 왕들도 전부 코로나고, 문재인이도 지금 그 치매나 그 조현병 증상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해찬 씨도 의자 잡고도 벌벌벌 떨 정도로 지금 치매가 와 있고요. 즉 전국의 전 세계 왕들과 문재인까지도 지금 그 병에 위험하고 국회의사당에도 지금 침범이 됐는데요. 자신들이 지금 죽어가는 마당에 이 약을 뺏기 위해서 무슨 짓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VX를 지금 투입을 하고 3년간 저한테 이걸 뺏기 위해서 온갖 만행을 한 것을 세상에 알리지 못하게 해서 발이 이렇게 높고 저거 할 때까지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 저에게 3년간 수십만 명의 민간사찰팀이 동원이 됐습니다. 적게는 하루에 수백 명, 많게는 제가 이동을 할 때는 수천 명이 동원이 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같은 얼굴은 안 보입니다. 예? 저는 3년간 이들의 소나기에서 단 0.1초도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잘 때도 둘러싸고, 제가 약을 피하기 위해서 비닐을 감고 자면은 비닐을 뚫고서 거기다 약을 쏘고, 예? 제 가방에다 약을 쏘고, 제가 핸드폰 충전을 위해서, 이걸 알려야 되니까요, 핸드폰 충전을 위해서 저기 휴게실 같은 데다 꽂아 놓으면 거기다도 약을 뿌리고, 바이러스 환자를 보내고, 바이러스 환자가 그걸 만져가지고 바이러스를 묻히고 도망가고, 심지어 오늘은 노숙인들 돕는 이 소망센터의 물건에까지도 VX를 뿌려가지고 주는 입장입니다. 예.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사실이라면 이런 만행을 할 이유가 됩니다. 그럴 가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병은 어느 종교에 국한되지 않고 모두 따로 공부를 시킨 겁니다. 예? 종교를 나누시지 마시고 모두 똑같이 불경, 성경,
뭐 우리 전통 예언서 격암유록, 해월유록, 정감로 다 예언된 얘기입니다. 그리고 외국의 선지자들도 다 지금 예언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자연 그대로, 자연의 힘, 자연 그대로이신 아버님, 성경의 하나님 아버님, 예? 우리는 자연의 별이었습니다. 자연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내져서 있는 것인데 그건 또 나중에 길게 얘기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는 분이시고, 그분이 5천년 역사 인류의 이제 발전되고 몇십만 년이 되지만 인류의 역사가 제대로 인간의 모습을 갖추고 의식을 갖춘 거는 5천년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5천년 역사의 시작을 알린 우주의 뜻을 받드는 자손이고요. 지금 이 땅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새로운 이스라엘이 이 땅이고요. 여기서 아버지가 심판을